경제 활동하는 것이 이제 시장이고 수요와 이제 공급이고 경기 변동을 이제 얘기하는데 이 수요 공급 파트가 위에 이제 출제 경향을 보시면 뭐 6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그랬죠, 그죠? 수요 공급이 출제가 많아요. 그래서 수요 공급이 참 어려운 파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개념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념상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것만 배우시겠는데 수요라는 건 뭐고 공급이라는 건 또 뭐냐? 그다음에 우리가 그냥 수요가 아니라 부동산 수요와 부동산 공급을 배우잖아요, 그죠? 수요와 이제 공급에 대한 개념인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수요라는 것은 뭐냐?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수요라는 정의를 한번 내려봅니다. 수요라는. 자, 그러면은 만약에 갑이라는 이 건설회사가 자 지금 24평 아파트를 이제 팔고 싶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그 안에 지역 분석을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 지역 분석이 이제 가서 그 지역에 어떻습니까? 수요와 공급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많아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사는 사람한테 이제 가두 면적을 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요, 이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이번에 이 지역에 24평 아파트를 커뮤니티를 대단지를 해서 3,000단지로 3,000세대를 만들어서 분양하려고 하는데 이거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그랬더니 얘가 놀리면서 어저께 샀어. 그럽니다. 그죠? 그럼 산 게 중요해요? 사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거기 보시면요.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정 기간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찾았습니까? 일정 기간.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일정 기간. 자, 우리가 그럼 봐봐. 갑순이가 사과를 100개 먹어요. 사과를 100개. 많이 먹어요? 적게 먹어요? 알 수 없죠. 3년에 100개 먹으면 좀 안 먹고, 한 달에 100개 먹으면 좀 많이 먹는 거고, 이제 어떻습니까? 하루에 100개 먹으면 사람이야? 100개 먹고, 미쳐갖고 삐꼬고 다니시, 배울 때마다. 사과 같은데요? 그러면서, 그지? 그러면서, 그럼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된다는 것은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수요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량이라고 그래요. 무슨 양이라고 한다? 유량. 유량과 저량이 있는데 그건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저량, 일정 시점인데 일정 시점이 아니라 유량의 개념을 명시해야 되고 사고 싶어 했더니 어저께 샀대요. 그럼 산 게 중요해요? 사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거기 보시면 사람들이 제어와 서비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공급하는 게 물건의 제어예요? 강의 서비스예요? 서비스를 지금 구매하고 계시죠? 구매하고자 하는 말을 써야 된다는 거죠. 구매하고자 한다는 것은 아직 구매했다는 거예요? 하기 전이라는 얘기예요. 사전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의사를 표현합니다. 살 의사가 이제 살 능력이 있냐는 거죠. 살 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봐요. 그럼 살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살 능력을 이제 봐야 되는데 자, 그럼 요거는 살 의사라는 자체는 아직 샀어요? 사기 전이에요. 나중에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이걸 사전적 개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 사기 전, 일이 벌어지기 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사후적이다, 사전적이다, 사전적이라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떨까? 이거 사고 싶어요? 근데, 사고 싶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분양 가격을 3억으로 하는데 사시겠어요? 어머, 저 돈 없어요. 그럼 보내야 되죠? 그럼 살 의사만 있어야 돼요? 살 능력도 있어야 돼요? 넣을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거기 보시면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돼 있죠? 욕구가 구매력이에요. 구매력. 살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겁니다. 살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유효수요라고 배우세요. 무슨 수요라고 배우신다? 유효수요. 유효수요입니다. 근데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면 잠재수요라는 게 있거든요. 잠재수요. 자, 우리가 살 의사는 있는데 살 능력은 없어요. 나중에 능력이 생기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살 수 있겠죠? 잠재수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자, 그러면은 가볼게요. 수요라는 것은 일정 기간이다, 일정 시점이다. 기간이에요. 밑에 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유량에 대한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일정 시점을 명시해야 돼요? 기간을 명시해야 돼요? 기간. 유량과 저량이라는 개념이라는 게 있죠. 그죠? 유량과 저량은, 자, 일단, 첫 시간이니까 들어보세요. 유량과 저량이라는 단어가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유량과 저량.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들어보시는데 이걸 일정 기간이라고 하고요. 이걸 일정 시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U자는 흐를 U자죠. 강물이 흘러가니까 일정 기간 동안을 명시해야 되고, 얘는 일정 시점이니까 저수지할 때 저자니까 일정 시점을 명시해야 됩니다. 시점.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가 영어도 나와요. 여러분들 플로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흐름. 플로우라는 얘기 쓰고 고정된 스탁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영어도 바뀌어서 나왔는데, 자, 첫 시간이니까 들어보세요.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소득과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자산이라는 게 잘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만약에 갑돌이가 1,000만 원 벌어요. 그러면은 갑돌이 와이프한테 1,000만 원을 갖다 줄 때, 연 1,000만 원 갖다 주면 와이프가 좋아할까요? 연 1,000만 원이면 쫓겨날 수도 있을까? 쫓겨날 수도 있죠. 월 1,000만 원 갖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좋죠. 하루에 1,000만 원 갖다 주면 쓰러져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기간을 명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절량이다, 유량이다? 유량이에요. 근데 자산이라는 건 어떻죠? 현재라는 단어를 집어넣게 되면 현재 자산이 얼마 있는 거는 시점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다가 고등학교 2학년생을 만나가지고, 야, 너 한 달 동안에 용돈이 얼마 받니? 그랬더니 10만 원 받는데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입니까? 유량이에요, 절량이에요? 유량이죠. 근데 지금 너 현재 용돈이 얼마이니? 다 쓰고 2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는 건 현재라는 거죠. 이거 절량이라는 뜻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이렇게 가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소득과 자산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자, 이 소득은 그냥입니까?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됩니까? 기간 동안의 소득이지 시점이 아니고, 자산이라는 건 현재 지금 존재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왜 주택, 재고주택하고 신규가 있다면, 잘 보세요. 주택이라는 게 재고주택과 신규주택이 잘 나오는데, 자, 들어보세요. 자, 만약에 우리 아직 기본소가 안 나왔지만은 지금 A 지역에 여기에 100세대가 지금 현재 사람이 살고 있대요. 그럼 이건 2018년 1월 1일 그냥입니까? 현재 존재하는 겁니까? 현재 존재하는 양이라는 얘기죠. 맞나요? 그러면 그 현재라는 존재한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주택입니까? 그걸 재고주택이라 그래요. 그런가요? 그런데 만약에 2018년 12월 30일 봤더니 150세대가 됐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50세대가 지어졌습니까? 그럼 시점이 아니라 기간을 명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50세대라는 자체는 이건 기존이에요. 지금 신규로 만든 거예요. 만든 거죠. 그럼 신규로 만들었다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1년 동안입니까? 1년 동안이죠. 그럼 우리가 1년 동안이라는 그냥 있어요. 기간이 나왔어요. 그럼 이건 유량이다, 절량이다? 유량. 주택에 대한 유량에 대한 거고, 이건 주택 절량이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건설회사들이 주택을 분양한다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이건 신규입니까? 신규죠. 얘기해봐요. 그럼 신규라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이거 신축입니까? 신축. 그러면 건설회사가 파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여기 롯데캐슬에 대한 롯데 아파트가 있는데, 이 롯데 아파트에 하면 롯데 아파트를 지금 오늘 매도했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현재 매도했습니까? 그럼 이건 신규예요? 재고예요? 재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자라는 건 새 아파트, 신규만 공급합니까? 기존에 있던 걸 내다 팝니까? 둘 다 있다는 거죠. 신규만 있어요? 재고도 있어요? 재고도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우리는 유량만 있다? 절량도 있다? 절량도 있다는 부동산의 특색이라는 거죠. 근데 일단 일반적이라는 것은 아까 사과를 100개 먹는다? 적게 먹어요? 많이 먹어요? 기간에 따라 틀려요. 그래서 경제학에서 부동산 수요는 일반적으로는 유량에 대한 개념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유량이 나온다는 자체는 어떻습니까? 신규로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1년 동안이다, 한 달 동안이라는 얘기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구매했어요? 구매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후적이다, 사전적이다? 사전적이라는 거죠. 살 의사만 있어야 돼요? 살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구매력을 얘기해서 유효 수요를 얘기한다는 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디맨드라는 표현을 쓰고 수요는 이건 절량이다, 유량 개념이다. 유량. 사후적이다, 사전적이다. 잠재 수요다, 유효 수요다. 유효 수요예요. 그래서 밑에 일반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일반 쪽에다 박스를 쳐보세요. 자, 갑니다. 학계론에서는요, 항상 반드시가 나오면 예외가 없어요. 근데 일반적이라는 말은 그냥입니까? 예외가 있습니까?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다 열심히 공부하시면 다 합격해요? 예외도 있어요. 그럼 여기 항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저자가 일반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럼 반드시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일정 기간에 유량이 있으면 저량도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럼 저량이라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기존에 있는 주택입니까? 기존에 있는 주택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렇게 이제 잡으시고, 그 다음에 공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이제 수요예요, 공급이에요. 공급. 그러면 어떻습니까? 공급이라는 자체가 여러분이 공급을 하신다. 그러면 이 칠판 주개를 10,000개 생산해요. 10,000개. 많이 생산해요? 적게 생산해요? 1년인데? 모르죠, 그죠? 하루에 10,000개는 많이 생산하죠. 아까 사과랑 똑같은 건데. 그럼 그냥이다 기간을 명시된다? 기간을 명시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얘도 일정 기간입니까? 기간이에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지금 공급이라는 자체, 이 칠판 주기에 산다는 것도 아직은 얘네들이 판매했어요? 판매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판매하고자 하는 것은 아직 팔았다는 얘기예요? 아직 안 팔았다는 얘기예요? 일이 벌어지기 전이죠? 그러면 사후적이다? 사전적이다? 사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지금 수요하고 있어요? 지금 공급하고 있어요? 공급이니까 요건 어떻습니까? 이 자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의도된, 계획된 것이죠. 그럼 아직은 안 팔았으니까 그냥입니까? 사전적입니까? 사전적이죠. 팔았다? 아직 안 팔았다? 안 팔았다. 사전적이면서 그럼 팔 의사만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욕구라는 게 있죠. 아까 수요에서는 구매력이었죠. 여기는 생산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생산력. 그래서 우리가 유효 공급이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칠판 주기를 만들려면 그냥입니까? 공장이 있어야 됩니까? 창고도 있어야 되고 트럭도 있어야 되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공급 갑니다. 우리 서플라이라고 하거든요. S라는 표현을 써요. 요도 일정 시점이다, 일정 기간이다. 기간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했어요? 판매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사후적, 사전적이고 요구가 유효 공급이라는 얘기죠. 근데 밑에 가시면은 유량, 사전, 유효 공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수요와 마찬가지로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저량만 있나요? 유량도 있나요?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지금 있는 주택을 파는 것은 그냥이에요. 재고주택이에요. 근데 신축해서 건설회사들이 파는 것은 싱글하는 거죠. 두 가지 다 존재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고. 근데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거는 유량과 저량을 비교해서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량과 저량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야매를 가겠는데 일정 시점은 그냥요 저량이에요. 기간은요 유량. 영어도 해줬네. 근데 조그맣게 해줘갖고 노안이 오셔서 안 보이겠네. 스톡이라는 거하고 플로우가 있는데 잘 보여요? 아주 괜찮으시네. 알겠습니다. 눈이 좋으세요. 자, 그럼 우리가 기간 나오면 무슨 양 찍고 시점 나오면 저량. 집에 가면 바뀌어요. 그냥 이따 야매가 있다. 야매를 원하세요? 네. 원해 해줘요. 원해요. 왜냐면 안 원하면 그냥 수업 나가요. 자, 저량이 저자 들어갔죠? 기간에 저자 들어가요? 시점에 저자 들어가요? 시점에 저자 들어가요.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집에 학교 강의도 하기 때문에 학교 연구실과 야매 연구실 따로 있어요. 야매 연구실은 맨날 글씨 보고 기간 나오지 않고 시점 나오면 저자가 들어갔죠? 그럼 시점 나오면 유량 찍어, 저량 찍어. 저량 찍죠. 편안하게 가져, 마음을. 막 경직돼 있다고 잘 되는 게 아니야. 결혼이라는 게. 그지요? 그럼 기간하고 시점 중에서 어떤 게 저량이야? 어떻게 알았지? 지읒보다 저자라고 해. 지읒자. 그럼 저자가 들어가니까 뭐다? 시점이 되고. 하늘에 UFO가 떠다니죠? 그래서 따라서 UFO. 그럼
유량은 스톡이다, 플로다? 플로.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웃지만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UFO. 그럼 유량은 스톡이다, 플로다? 플로. 시점 나오면 그냥이다, 절량이다. 절량.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는 이따가 해드리겠고, 넘겨보시면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수요법칙과 공급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항상 원칙이 있으면 그냥 있어요? 예외가 있겠어요? 예외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볼게요. 우리가 학교 다니실 때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배우셨거든요. 하도 이제 학교 다니기 오래돼가지고 이제 까먹었을 것 같아서 수요법칙과 공급법칙을 얘기를 해볼게요. 자, 가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제가 수요함수를 이제 얘기하겠는데, 들어보세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니 해도 돈이죠? 그럼 그냥입니까? 가격이 중요합니까?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유력한 게 이 아파트를 사시게 되면 그냥입니까? 먼저 분양가를 봅니까? 분양가를 보죠. 대화를 합시다. 그 다른 걸 봐야 돼요? 먼저 분양가를 봐야 돼요. 분양가가 제일 중요해요. 가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법칙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분양가에만 영향을 받을까요? 다른 것도 있을까요? 다른 것도 있죠. 그죠? 우리가 만약에 금리가 높아야 된다, 이자가 낮아야 된다. 낮아야 되죠. 세금 조세가 많이 부과돼야 돼요? 좀 인하돼야 돼요? 인하돼야 되고. 그죠? 그렇죠? 내 소득 수준이 낮아야 돼? 좀 높아야 돼? 높아야지 많이 사겠죠?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함수 관계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시장에는 수요와 공급자가 거래가 돼요. 그럼 서로의 마음을 몰라야 돼요?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 결정 요인이 있어요. 그죠? 결정 요인이, 자, 갑니다. 자, 이 펑션, 함수라는 건데, 영향을 주는 변수가 독립 변수고, 영향을 받는 변수가 종속 변수라는 거죠. 그러면은, 힘드시니까, 남자가 여자를 꼬실 때, 제일 중요한 게 그냥요, 돈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하죠.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뭐가 중요해? 돈. 여성분들한테 얘기해 볼게요. 돈이 좋아, 자, 현찰이 좋아요? 카드가 좋아요? 그지? 둘 다 좋다는데? 자, 할게요. 근데 돈만 있어요? 돈 이외도 있어요. 이외 있다는 거죠. 맞아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까 제 외모가 괜찮아요? 안 좋아요? 중간에 인터넷 뒤져보셨어요? 그 해커스 들어가 봤어요? 사진 보여요? 찍었어, 사진을. 그죠? 그래서 스튜디오가 다른 스튜디오가 있더라고요. 연예인처럼. 그죠? 그래서 모델처럼 막 이렇게 찍는데 잘 나왔어요? 자, 그러면 제 외모가 괜찮죠? 그럼 돈만 있어요? 외모도 있어요. 외모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유머러스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그냥이다, 돈이다? 돈이에요. 그죠? 외모 필요 없습니다. 외모만 좋으면 뭐합니까? 돈이 있어야지. 그지? 인정하세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가격이야, 가격.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 법칙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따라서 수요 법칙. 뭐로 만든 거죠? 가격으로 만든 거예요. 그죠? 그럼 뭐니 해도 뭐가 최고야? 그럼 가격이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근데 가격만 있어요? 가격 이외도 있어요. 이외도 있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격 이외 요인 때문에 바뀐다는 거죠. 이게 가격이냐? 가격 이해에 따라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수요량을 움직이는 것이 그냥입니까? 제일 중요한 게 분양가입니까? 분양가야. 그렇죠? 분양가에 따라서 그냥입니까? 수요가 움직입니까? 움직이죠. 그럼 그게 가격이 법칙이에요. 법칙이라는 거죠. 근데 분양 가격만 있다, 이자도 있다. 세금도 있죠. 얘기해봐요. LTV DTI 아까 불러봤죠? LTV DTI. 이걸 규제하게 되면 조금밖에 안 불러주잖아요.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함수 관계를 만드는 게 수요 함수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 페이지 가시면은 7페이지 가시면은 맨 밑에 가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갖다가 겁먹게 해요. 얘기해봐. 그지? 그럼 거기 보지 말고 이걸 봐봐. 수요량을 연화주는 게 그냥이야? 가격만 있어? 가격 이외도 있어? 이외도 있다는 거죠. 좌측에 있는 게 종속 변수고 오른쪽이 독립 변수라고 돼요. 그러니까 독립 변수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냥입니까? 이 상품의 가격입니까? 가격이에요. 대답해 주세요. 소득이 영향을 안 줄까요? 영향을 줄까요? 주죠. 소득에 따라서 내가 움직일 수도 있고, 연간 상품 가격은 따라서
대체재. 대체재는 대신할 수 있는 재화거든요. 만약에 내가 아파트를 살려고 그래요. 근데 단독주택이라는 게 얘와 대체재예요. 가격도 비슷하고. 그러면 단독주택 가격이 오르게 되면 단독주택 사시겠어요? 아파트 사시겠어요? 아파트 사시죠. 그렇죠? 그럼 아파트 가격 때문에 그래요? 단독주택 가격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 상품이 다 연간 상품이다. 연간 상품 가격이라는 거죠. 분위기가 안 좋을 땐 다시 설명해 봐야 돼요. 내가 너무 깊게 나갔어요. 죄송해요. 따라서 대체재. 대신할 수 있는 재화예요. 커피가 비싸면 녹차 사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왔어요? 그러면 아파트의 수요를 늘린다는 것은 아파트 가격 때문에 그래요? 다른 제품 때문에 그래요? 다른 때문에, 단독주택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 뭐 아파트 쪽으로 많이 가격이 막 올라간다 하면 오피스텔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 대체 관계라는 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있다. 이 대체 관계다. 무슨 관계?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그냥 다 아파트를 안 산다. 안 사고 오피스텔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가격이에요? 연간 상품이에요. 연간 상품 가능하다는 거고요. 소비자의 기호라는 게 있어요. 지금 몇 페이지 하는지는 알아요? 7페이지 하고 있어, 밑에. 보고 있어요? 그래서 7페이지, 7페이지 가시면 소비자의 기호라는 게 있나? 그 소비자가 이제 보통 이제 기호가 젊은 세대들은 아파트를 좋아하잖아요. 그럼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높은 아파트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죠. 이해해야 되는데, 그럼 넘겨봐요. 공급 함수라는 게 있어요? 공급 함수도 영향을 주는 게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공급자들이 공급을 늘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해당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야지 공급을 늘리겠죠. 왜? 비싸야지 많이 팔잖아요. 그렇죠? 연간 상품도 있고 생산 요소 가격이라는 게 있나? 이거 밑줄 쳐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무슨 요소 가격? 이게 되게 중요해요. 공급에서는 얘가 중요합니다. 생산 요소 가격. 생산 요소 가격이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 토지는 소비재이기도 해요. 생산재이기도 해요. 첫째 시간 다 까먹었죠? 얘기했었어요, 제가. 생각이 안 날 것 뿐이지. 소비재이기만 하다 생산재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생산을 할 수 있을 때 만들어낼 때 내가 들어가는 재예요. 그럼 건설회사가 그냥입니까? 택지를 구입해야 됩니까? 구입해야 되죠. 맞아요? 그럼 택지에 취득 가격이 들어가요. 그러면 얘는 택지를 샀다는 것은 지가 여기서 사용하기 산 거예요? 주택을 생산하기 위해서 샀어요? 정말이에요? 그치? 그죠? 그럼 그냥요 토지가 들어가요. 토지 들어가죠? 그걸 생산 요소라 그래요. 생산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요소들이죠. 그럼 토지만 들어가나요? 인건비도 들어가나요? 사람의 노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노동에 대한 그 생산 요소 가격이라는 건 뭐냐면 노동자는 그러니까 근로자입니까? 그럼 근로자의 임금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근로자 임금. 그러면 가장 헷갈리는 게 아까 수요에서는 소득이었어요. 소득이 높다는 것은 사람들이 사잖아. 소득이라는 건. 그렇지 않나? 그럼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를 많이 늘리지 않나? 근데 이 근로자라는 건 누가 근로자를 고용한 거야? 건설회사가 고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하고 임금은 같아요. 그렇지만 소득이라는 거와 근로자 임금의 표현이 달라요. 소득은 내가 소득이 늘어났다는 건 수요를 늘리는 것이고 근로자의 임금이 높아야 돼, 낮아야 돼요. 낮아야지만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노동도 안 들어간다, 노동이 들어간다. 들어가서 생산 요소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돈이라는 것은 자본이 자기 자본만 있어요? 타인 자본도 있어요. 타인 자본이 있다는 거죠. 그럼 자본도 안 들어가요?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자를 내겠죠? 그럼 생산 요소의 가격은 생산물의 가격이 아니라 내가 생산 요소란 자체는 그냥 다 토지를 사야 된다. 사야 되죠. 대답해 주세요. 토지의 취득 가격이에요. 그건 생산비를 얘기하는 것이지 물건의 가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해당 상품의 가격과 얘의 가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요소 가격은 토지를 사서 토지의 취득 가격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요? 노동이 들어갔죠. 노동은 그냥입니까? 근로자의 임금입니까? 임금이 나간 거죠.
그 다음에 자본이라는 걸 빌리게 되면 그냥요 이자가 나가요. 그죠? 이런 것들의 생산 요소 가격은 생산물의 가격이다, 생산비이다. 생산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수요다, 공급이다, 공급에 영향을 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생산 요소 가격은 생산비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알겠죠? 그죠? 그럼 아까 수요의 영향과 공급의 영향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소비자에 대한 기호라든지 소득은 그냥입니까? 이건 수요를 움직입니까? 수요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그냥입니까? 생산을 합니까? 생산을 누가 하는 거예요? 수요자가 하는 거예요? 공급자가 하는 거예요? 그럼 토지, 노동, 자본이 필요하죠? 그 가격이 생산 요소 가격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요게 이제 됩니다. 그러면 가격만 있어요? 가격 이외에도 있어요. 함수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수요 법칙이라는 게 가격이었죠. 그래서 수요 법칙만 오늘 딱 갈 거예요. 공급 법칙. 잘 들으세요. 그냥이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죠. 그래서 법칙을 만들었어요. 가격의 법칙을. 그래서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이라는 게 탄생이 돼요. 그럼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 갑니다. 수요 법칙. 그냥요 가격 때문에 그래요. 가격. 그러면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 되는 거죠. 그죠? 가격을 이제 프라이스라고 하고, 수요량은 좀 어려운 게, 여러분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서 있는 거를 가격이라고 돼 있죠, 밑에. 천천히 갈게. 얘기해봐요. 그죠? 밑에 보시면 수요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P라고 돼 있어요. Q라고 돼 있어요. Q라고 돼 있죠. 이 P는 프라이스예요, 프라이스. 영어도 좀 알아야 돼요. 프라이스. P가 프라이스고, 그 다음에 Q라는 것은 퀀티티와 퀄리티가 달라요. 너 퀄리티 좀 있니? 그런 건 질적인 걸 얘기하고, 이걸 퀀티티예요. 양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라는 거를 뭐라고 하고 영어를 표현한다면 P, 그냥 한 글자가 하나, P. 그 다음에 수요량은 뭐라고 한다? Q라고 해요. 항상 P는 가격이고 Q는 양이라는 걸 가져가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수요자들은 가격이 비싸야 돼요? 싸야 돼요? 싸야지만 많이 사죠? 이 방향 감각이 반대라는 거죠. 비례다, 반비례다. 반비례다.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에 대해서 이 곡선이 우하향하는 게 어떻습니까? 선형이 역선형이라는 게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격이 있고 양이 있으면, 자, 들어보세요. 만약에 이 칠판주계가, 이 분필이 만약에 가격이 200원이면 두 개를 사겠대요. 그러면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그냥입니까? 양을 줄이겠습니까? 줄이죠. 따라 하셔야 돼요. 늘린다, 줄인다? 줄이죠. 그래요? 천천히. 그럼 하나밖에 안 사겠대요. 근데 100원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더 많이 늘리겠죠? 그러면 세 개를 사겠죠? 그럼 여기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요것들이 그냥입니까? 하나의 점입니까? 점이죠. 점 보고 계셔야지 점을, 그러면 요 점들을 연결한 선이 수요 곡선이 돼요. 근데 원래는 곡선이 이렇게 생긴 건데, 직선을 그린 거는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좀 하기 위한 거예요. 원래는 직선이다, 원래는 곡선이다? 곡선이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얘가 우측으로 올라갔어요? 우측으로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래서 우하향하는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하향하는 형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법칙으로 가볼게요. 공급법칙은 만드는 사람은 그냥 이제 가격이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좋은 거죠? 근데 어려운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칠판주계 만들 때 그냥니까 생산비가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아까 생산 요소라는 게 있었잖아요. 요거 밑에 있는 게 들어가고 다 들어갔잖아요. 그럼 얘가 생산비가 1,000원 됐다? 1,000원 받아야 돼요? 더 받아야 돼요? 더 받아야 되죠. 그럼 가격을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럼 가격을 내려야 된다? 가격을 올려야 된다? 올려야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방향 감각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지금 같은 방향입니까? 반비례예요? 비례예요? 비례. 그럼 우리가 플러스 정의관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럼 어떻게 된다? 가격과 양이 비례해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곡선이 아까 얘는 우하향하는 형태로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아까 디맨드가 이제 디맨드를 줄인 말이에요. 근데 얘는 서플라이라고 하는데,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모양이 돼요. 자, 왜 그러냐면은 얘가 얘가 수요 곡선이고요. 얘가 공급 곡선인데, 공급 곡선은 그냥입니까? 공급자는 가격이 올라가야 됩니까? 올라가야 되죠.
그럼 만약에 200원에서는 두 개를 생산하는데 300원 한다 그냥입니까? 양을 더 늘립니까? 늘리죠. 대답해요. 어려운데 안 한다니까 절대. 그럼 100원이다. 그럼 가격 어떻게 돼? 양을 줄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 점들이 만나는 곡선을 공급곡선이라 그래요. 그럼 요 생긴 모양이 우측으로 올라가 버렸죠. 그 우하향, 우상향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볼게요. 거기 수요곡선이 있어요? 수요곡선은 가격과 수요량의 그림으로 수요곡선이다. 그럼 수요법칙이 성립하면서 그 모양이 어떻게 됐다? 우하향. 그죠? 그러니까 반대니까 음의 기울기라고 얘기를 해요. 공급곡선은 가격과 공급량이 그림과 같이 움직이니까 우상향이죠. 플러스 양의 기울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밑에 가시면 수요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수요법칙은 수요량과 가격이 무슨 관계? 반비례죠. 그럼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라는 건 뭐냐면 지금 그냥이요. 가격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다른 것들은 변한다, 동일하다. 이자도 지금 안 변하고 하나도 안 변한 상태에 가격만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량이 가격에 반비례니까 마이너스 음의 함수 관계고 그냥 공급법칙은 어떻죠? 공급량 가격에 비례해서 어떻게 됩니까? 가격에 비례하니까 공급에 대한 정의 함수다, 양의 함수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는 거의 수요 쪽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6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얘가 4문제 나오면 얘가 2문제밖에 안 나오거든요. 공급이 중요하다가 수요가 중요하다. 수요가 중요하죠. 수요가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건설업자예요. 저같이 다 주택 수요자예요. 사람이 수요자죠. 수요자는 항상 수요법칙을 하고 다녀요. 자, 들어보세요. 집에 가실 때,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럼 저는 그냥입니까? 수요자입니까? 그럼 제가 여기 가격이 수요량이거든요. 걸으실 때 이렇게 걷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수요법칙 하면서 걸으세요. 그럼 얘가 가격이니까 이렇게 걷죠?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양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가격이 떨어지면 양이 늘어나요. 그래서 오늘 무슨 법칙 하면서 가야 돼요? 수요법칙. 그죠? 제가 이렇게 가는 사람 잡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무슨 법칙 하면서 가라? 수요법칙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하면 잡아요. 자, 수요법칙을 암기하셔야 돼요. 무슨 법칙? 그럼 얘는 가격과 양이 그냥이다. 반비례다. 반비례. 우상향, 우하향 것으로 돼서 이 자체가 이제 우하향하는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 점들을 연결한 곡선이 수요곡선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공급은 그냥입니까? 비례입니까? 비례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있기는 하는데,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라는 게 있죠? 요거. 이따가는,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리고, 너무 많이 머리에 가부화돼도 안 되거든요. 그죠? 이건 나중에 해드리고, 여기까지 가면 큰일 나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막 집에 가고 싶고 난리 나거든요. 뭐 생긴 게 뭐 이상하게 막 생긴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하시고 막 그렇죠? 그래서 머리를 좀 단순하게 주는 게 좋아요. 그럼 우리가 앞쪽서부터 또 뭘 배웠긴 배웠는데 예습을 좀 우리가 하는 것보다 복습으로 갈게요. 넘겨보세요. 넘기셔서 페이지 가셔서 교재 2페이지 가면서 천천히 우리 한번 배우도록 할게요. 피셨어요? 그래서 자, 부동산 활동을 그냥 시켜야 돼요? 능률화 시켜야 돼요? 능률화가 이제 목적이고 2페이지 나왔으니까 그냥 그 나온 대로 그냥 읽으시면 돼요. 원리는 과학성 이론이죠. 기술은 실무다. 이론이 중요해요? 실무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그런가요? 그러면 단순 순수다, 종합 응용이다. 그러면 밑에 양가로 3번의 부동산 한문적 성격이라는 게 있죠. 아까 별표 안 쳤죠? 하나만 치세요. 하나만 쳐서는 무슨 뭐 한 5년에 한 번씩, 6년에 한 번씩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순수다, 응용이다. 추상적이다, 경험이다. 자연이다, 사회다. 단순이다, 종합이다. 종합이라는 거죠. 맞죠, 그죠? 그럼 시험 문제 만약에 순수나 추상적, 자연 이런 게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알려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 가시면 복합 개념이 3가지 따라보세요. 법경기. 그래서 유형과 무형이 있죠? 그러면 제 외모를 볼 때 좋다 그러면 그냥이에요. 이건 유형적이에요. 유형적이고 돈 된다든가 법적인 것은 무형적이죠? 나올 수 있고요. 밑에 1번, 2번, 3번에 제가 아까 2번에 경제적 측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냥이에요. 시오 들어가요. 시오 들어가죠? 자, 한번 더 봐요.
토지는 생산지이기만 합니까? 소비지이기도 합니까? 좀 전에 생산 요소 가격이라는 게 있었죠? 그럼 건설회사가 그냥입니까? 생산 요소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러니까 생산지이기도 하고 소비지이기도 한다. 그죠? 그러면 물어볼게요. 환경은 경제적이에요? 기술적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하시가야겠다. 그 다음에 절 봐요. 컨닝하지 말고. 시옷이 들어가야 되죠? 그럼 이제 입술을 잘 봐요. 상품은 경제적이에요? 기술적이에요? 어떻게 하셨죠? 그게 잘 하셔야 됩니다.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이라는 것은 시옷이 들어간다고 우기세요. 그냥 자본은 자기 자본이니까. 그 다음에 법률적은 그냥 있어요. 법에 나와 있어요. 그럼 협의는 그냥입니까? 민법까지입니까? 민법 가지고 개별법까지 하면 광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넘겨볼게요. 부지하고 택지 중에서는 어떤 게 더 넓은 개념이죠? 부지. 건축 용지만이 아니라 건축할 수 없는 토지까지 우리가 토지 용도에 대한 일정 정도 이용되는 토지를 얘기하고 필지와 핵지 있었어요? 네. 그럼 지번 들어가면 뭐죠? 필지예요. 가격, 돈을 보면 어떻게 돼요? 핵지죠. 돈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경제적이고 지번은 법률적이라는 거 잡으시고 후보지와 이행지는 그냥입니까? 전환되고 있는입니까? 되고 있는이죠. 되는 일하면 안 되고 지역 상호 안 나오면 상을 후보가 타죠. 그럼 지역 상호 안 나오면 후보지, 지역내 나오면 이행지. 나지는 정착물이 없죠. 전부는 건물이 들어서는 부지고 공지와 공지는 건폐율에 의해서 비워둔 땅이지만 공안지는 도시토지 지가 상승을 위해서 방치한 거고 유자는 그냥이요 논류자예요. 휴는 실류자죠. 그럼 정상적으로 쉬는 거 나오면 뭐 치고 휴치고 노는 게 나오면 유치고 법지가 소유권이 인정되죠. 근데 이용식이 없다. 빈지는 소유권이 인정된다 안 한다? 이용식이 있다. 잡으시고 넘겨보세요. 부부는 노계가 인기야, 연계가 인기야. 근데 그게 무슨 특성이야? 자연적이죠. 그죠? 토지는 부동성 때문에 절대적 위치가 안 바뀌지만 상대적 위치는 변할 수도 있다. 토지는 부중성 때문에 자연적 특성 때문에 물리적 양을 늘릴 수는 없지만 용도 전환은 가능하다. 용도가 다양하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이다 병합 분할이 가능하다. 토지가 지가 지랄 때만 사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럼 용도를 더 다양하게 만들어서 가장 채용하게 할 수 있든 그런 걸 성립할 수 있고 그럼 좀 전에 배우신 게 수요와 공급이 있죠? 이 디맨드라는 자체가 그냥 이건 수요입니까? 수요. 서플라이가 공급이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갑순이가 사과를 100개 먹어, 많이 먹어, 적게 먹어, 기간에 따라 틀려. 유량이에요, 저량. 유량이라는 걸 명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저량도 있습니까? 저량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시점에 저자가 들어갔죠? 그럼 시점 나오면 유량 찍어요, 저량 찍어요. 저량. 그죠? 그죠? 기간은 우리가 유량이고 하늘에 UFO가 떠다니죠? 그 유량 나오면 스톡이 아니라 플로우라는 걸 써주셔야 되고 재고라는 건 그냥입니까? 현재 존재하는 겁니까? 신규는 1년 동안이니까 재고와 신규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수요와 공급은 샀어요. 사고자 하는 사전적이에요. 그 다음에 살 의사만 있어야 돼요. 능력도 있어야 돼요. 유효수요라는 게 중요해요. 그죠? 잡으시고 밑에 가시면 7번에 가시면은 이 수요자한테 움직이는 게 가격만 있어요. 소득도 있어요.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가 늘어나죠? 넘기지 마세요. 7페이지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 봐요. 급해요. 지금 보고 있어요? 만약에 시험 때 넘겨보시면 공급에서 제일 찍은 게 제가 생산 요소 가격이었어요. 찾았습니까? 생산이 나오면 누가 생산하는 겁니까? 공급자잖아요. 수요다, 공급이다? 공급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럼 주택을 생산하려면 그냥입니까? 토지가 필요합니까? 그럼 토지 취득 가격이 들어가죠? 택지 취득 가격이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되고 노동이라는 게 들어가면 근로자의 임금이 나오겠죠? 그럼 근로자의 임금은 수요입니까? 공급입니까? 공급이죠. 임금이 낮아야 된다는 거고 자본이라는 타인 자본을 빌리게 되면 이자가 들어가니 생산 요소 가격은 생산비를 얘기를 해요. 그럼 생산 요소 가격은 수요입니까? 공급입니까? 공급이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면서 무슨 법칙 하면서 가요? 제가 진짜 잘못 공부한 거예요. 저쪽에서. 그래서 이렇게 걷는 건 답습니다. 수요 법칙으로 걸으셔야 돼요. 준비됐어? 집에 갈 준비? 그럼 무슨 법칙으로? 수요 법칙으로. 이렇게 가시는 것이지? 이렇게 갔다는 수요 법칙이 중요해요. 가격과 수요라는 것보다 반비례 관계니까 여기 관계면서 우상향, 우하향이죠.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내려가죠. 그럼 우상향, 우하향.
가격과 수요량이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라는 거죠. 그죠? 근데 공급은 그냥입니까? 비례입니까? 비례니까 요 모양이 우측으로 올라가는 우상향이라는 거죠. 요게 이제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무슨 법칙 하면서 가면서 수법칙 하면서 가면서 이렇게 잡는 사람은 잡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년에 또 오세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수요라는 자체가 이해가 잘 나와요. 그죠? 얘를 가셔서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9페이지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9페이지 할 때는 다음 주에 해달라고 하세요. 근데 뭐 예습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가격만 있다, 가격 이외도 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배우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습은 안 하셔도 뭘 알아야지 예습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복습을 하시면서 이 동영상 찍죠? 그럼 자꾸 들어보세요. 그죠? 들으셔서 자꾸 익숙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항상 재밌게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학문이라는 자체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경직되지 말고 편안하게, 저를 그냥 옆집 아저씨라고 생각하시고, 오빠 생각하셔도 되고, 편안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머리 또 가부화 됐으니까 그냥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